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너무 바빠서 잠시도 시간을 낼 틈이 없다 보니까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월초에 녹화를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집값 이 상승세가 좀 주춤한 가운데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최근에 나타난 특징은 소형 중저가 매물의 비중이 늘었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보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6.27 대책이 나온 이후 이제 거래가 좀 감소할 거다. 그리고 실수요자의 위주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될 거다. 이제 투기 수요 대출 받아서 집을 갭 투자도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기대했는데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대형보다는 소형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갔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특징이죠. 이제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또 그동안 소위 말하면 상급지라고 불리는, 저는 이걸 코어 로케이션, 핵심 입지에 있던 강남과 마용성 이런 지역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중형 위주로, 중대형 위주와 재건축 위주로 올른 건 다 알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투기 수요는 좀 사라지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특히 젊은 층, 그러니까 서울은 노도강 지역 외곽으로 풍선 효과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가격은 8억대가 주류를 이루어요. 8억 5천만 원이 평균 거래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6억 이하 소형 이런 것들이 거래가 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건전해졌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집값 상승 랠리는 이제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들었다. 이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재건축은 계속해서 고가 재건축이죠.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오르고 있다. 이거는 주거의 트렌드와 관련이 있죠. 대출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는 주택의 정책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하겠다는 게, 또 구체적인 윤곽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역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공 유휴부지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포함되어 있고, 또 재초안 같은 데도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그리고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새주택에 대한 강남 외에, 재건축 외에는 강남은 중대형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소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정책, 또 주거 트렌드, 또 앞으로 수급,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하면서 이제 재건축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6.27 대책의 후폭풍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주택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60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중저가, 저가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4억 정도인데, 평균 지금 최근의 거래 가격은 약 8억 5천, 그 중에서도 수도권을 포함하면 6억 이하, 그러니까 대출 없이도 실수요자들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다.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지만 소형 저가 아파트의 비중은 40%에서 50%로 10%가량 뛰었다. 비중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8월까지는 이런 장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수급 불일치,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이 좀 완만하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금리 인하도 예고되어 있고, 또 특히 유동성이 민생지원금 포함해서 31조가 풀리잖아요. 이미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주식이든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6.27 대책은 부동산 시장,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이 브레이크 역할을 급제동하는 역할을 했다. 거래 감소, 또 고가 아파트 하이엔드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부 계약 취소 사태라든지 또 가격이 일부 좀 내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만 큰 대세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중소형 주택, 저가 주택으로 또 수도권으로, 그리고 일부는 지방 같은 데도 이제 미분양이 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재건축과 앞으로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 이런 쪽으로 실수요자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좀 바쁘더라도 이렇게라도 편집도 없고 뭐 자막도 넣지 못해서 그래도 열심히 봐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로 상담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압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도강을 비롯해서 이렇게 외곽 지역에 실수요자가 쏠리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수도권 그리고 특히 경기도와 인천,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그랬죠. 이런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지역들은 실수요자들이라면 오히려 비수기 때 급매물을 노리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경공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 이런 점들은 여전히 우리가 도전하고 또 신규 분양을 받는 것도 포함해서 적극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은 현재로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 집 마련이 될 것이다. 다만 강남의 고가 아파트나 또 재건축에 관심이 여전히 높은데요. 저는 이제 가슴 부위 정도 왔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투자 경험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의 추격 매수는 좀 리스크가 높아지는, 결국 거품이 쌓이면, 축적되면 거품은 터진다,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 억제 대책,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좀 신중한 태도가 견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합니다만, 실제로 부동산 애널리스트나 중개사들, 그리고 저희 유료상담 고객들은 열심히 보고 있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